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실직 후 구직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냅니다. 저는 매일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합니다.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상기시키려 노력하지만 제게만 의지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모습에 점점 지쳐갑니다. 이혼은 나쁜 걸까요? 만일 내가 이 사연자라면 내 마음은 왜 이처럼 괴로운 걸까요? 생계를 책임진 남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며 벌써 5년째 펑펑 놀고만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빈둥거리며 놀고만 있는데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있으니 자연히 남편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미움이 점점 거세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미움을 꾹꾹 덮어버리고 살아가니 마음속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남편 때문이라고 착각해 남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미움이 정말 남편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은 채 빈둥거리는 모습, 즉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이 보기 싫어 원래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미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보기 싫을까요? 내가 보기 싫다고 억눌러놓은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무기력한 내 모습을 날마다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무기력한 내 모습을 억눌러놓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거울 앞에서 난 무기력한 남편이 정말 싫다라고 꾸준히 말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놀랍게도 돌아가신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하고 무기력한 아빠를 증오하고 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명상 중 제 눈이 아빠의 눈처럼 느껴졌고 제 얼굴에서 대상포진으로 흉터가 있던 아빠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아빠에게 미워해서 죄송하다고 속으로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거울 명상할 때 남편을 떠올리며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어버려 라는 단어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감정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빠를 많이 미워해 아빠처럼 무기력한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남편이 정말 싫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 남편의 얼굴에 아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왜 아빠의 얼굴이 보였을까요? 내가 어릴 때 아빠도 지금의 남편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 라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무기력한 감정을 억눌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나라는 인격차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나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으니 나는 무기력한 남편을 만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무기력한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죽어버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무기력한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었고 아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기력한 나가 억눌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무기력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들을 탓하거나 바깥 현실을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바깥 현실이 진짜라는 뿌리 깊은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려봅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남편을 떠올려봅니다. 역시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떠올려봅니다. 역시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려봅니다. 역시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을 떠올려봅니다. 역시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이처럼 바깥 현실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다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정지된 이미지들이 오감의 공간 속에서 상황과 함께 펼쳐지면 생생한 현실로 인식됩니다. 정지된 이미지들이 생생한 색깔을 띤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미지들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엔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살아 움직이는 생각이고 나도 살아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텅 빈 내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남편도 나도 텅 빈 내 마음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은 텅 빈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며 흘러가는 이미지, 즉 허상입니다. 현실이 텅 빈 내 마음속의 허상이라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무엇입니까? 텅 빈 내 마음, 즉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나입니다. 현실 속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나인데 도대체 현실은 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내 무의식 속에 무기력한 나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나가 난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내니 그 생각대로 무기력한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력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기력한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 풀려나도록 해야 합니다. 거울 명상은 몸을 벗어나 현실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생각, 즉 허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도 함께 흘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기력한 남편과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무기력한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내가 남편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무기력한 현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내 눈앞에 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땐 감정을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가해자와 분리되는 게 낫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가해자와 분리돼야만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공간에서 항시 노출되는 경우에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상처의 치유가 빨라집니다. 이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야 영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이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통스러운 현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통의 원인인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현실 회피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